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새벽 2시가 됩니다. 자, 오늘은요 심야방송 하나만 여러분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준석 이 두 사람 얘기가 아니면요 별로 신통한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사를 제가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박지원이 뭐 매일같이 얘기하니까 또 박지원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네요. 자, 이러한 이 중요한 뉴스의 메이커들이죠. 그래서 우선 이준석, 오늘은 이제 뭐 날짜상으로는 9월 2일이 되겠습니다. 9월 2일 날은요 SNS 입장을 3개를 발표했습니다. 그 여전히 7국에서 책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우선 하나는 이제 언론 보도에요. 이준석 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오로지 책만 쓰고 있으니 이거 이 사실관계가 틀린 뉴스니까 이거 믿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은 에너지 넘치게 지금 파이팅하고 있다, 비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제 숄츠 영상 굉장히 지난번 대선 때 인기가 있었는데 이거를 빼버리고 다른 영상을 올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사실을 갖다가 공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거는 그냥 일반 보수 유튜버한테 좀 제대로 좀 똑바로 배워라,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나온 3개의 입장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억지로 내보내는 이준석 측 기사는 저와 어떤 것도 상의하지 않고 나가는 기사들입니다. 실국에 온 이후로 집필에 집중하고 외부에 필요한 시점에 SNS로 직접 입장을 내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이렇게 비꼬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 비꼬는 그런 입장이고, 또 윤석열 캠프에서 말이죠, 이 젊은 2030들의 청년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일한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자기가 낸 숄츠 영상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이준석 브랜드를 지우려고 다른 거를 좀 작업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하고 있어요. 왜 이 책임을 실무 행정요원에게 물어서 사직시킵니까? 시킨 사람이 책임져야지. 그리고 내부 회의에서 결국 대선 때 숄츠 영상 기획보다 좋은 기획이 없으니 숄츠 영상을 없애서 다른 컨텐츠를 노출시키자라는 전략을 세웠다는 건데, 그러면 유튜브 알고리즘도 정확히 이해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니냐. 그냥 보수 유튜버한테 가서 배워라. 이준석, 내각제, 유승민 끝장났다, 난리났다, 이런 단어들만 외우시고 공식 유튜브에서 계속 이 키워드를 이야기하면서 상위 노출을 시키면 되는데 뭘 어렵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보수 유튜브들이 달고 있는 이런 제목, 이런 것 하나 차라리 이런 데서 배우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야말로 이 거창한 전략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숄츠 영상이 인기를 더하니까 아예 이거를 삭제해버리고 다른 걸로 올려야겠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냐. 이거는 알고리즘 시스템조차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무식한 처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러한 관련 내용을 갖다가 MBN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숄츠 영상을 비공개한 거, 이거는 실수가 아니었다. 해당 직원은 권고 사직을 지금 당했다. 이렇게 MBN에서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최근에 말이죠, 이 숄츠 영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전부 삭제했는데 그때 뭐라고 해명했느냐면, 이거 실무담당가 실수해가지고 삭제한 것이다. 옛날 선거 때 이 동영상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실수로 이게 삭제한 것이다. 의도적으로 윤 캠프에서 썼던 숄츠 영상을 이준석이 아이디어가 내서 된 건데 이준석이 미워서 삭제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달 초에 말이죠, 지난달 초에 AI 윤석열과 쇼츠 공약 등 영상물 120여 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전부 비공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통령실에서는요, 이거는 유튜브 계정 관리를 담당한 행정요원의 실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그 영상을 다시 공개했어요. 그런데 영상 비공개 과정에서 시민사회 수석실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이 관계자가요, 유튜브에 윤석열 대통령 공식 영상이 아니라 숄츠 영상만 상위에 뜨는 것을 해결해보라는 지시가 있었고 내부 회의를 거쳐서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기가 좋으니까요. 많이 하니까 위로 이제 뜨게 그렇게 조정이 되어 있는가 봐요. 예,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상 조회수가 많은 인기 영상이 상단에 배치돼서 새 홍보 영상이 부각되지 않는 게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자, 왜냐면 이 쇼츠 영상 때문에 다른 새로운 홍보 영상들 올려봐야 이게 워낙 인기수가, 조회수가 많아 보니까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실토하고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상부 승인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생기니 행정용은 실수로 책임을 돌린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행정요원은요, 이번 주 초에 권고사지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실 관계자는요, 회의나 협의는 없었다라고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기사를 담당자가 부주의했다라고 재차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을 받아 가지고 이준석이가 왜 이러한 문제를 갖다가 실무행정요원에게 책임을 지우냐. 윗사람이 이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시킨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해서 이준석에 대한 이준석이가 9월 2일 날 내놓은 입장문 3개를 분석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준석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 변수는 가처분 사법 리스크입니다. 왜냐면요, 14일 날 심리를 하게 돼 있는데 이 14일 날 뭐 또 같이 심리를 하냐면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가처분 인용 조치를 갖다가 해제해달라. 이러한 또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이거하고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처분 사법 리스크가 지금 완전히 국민의힘을 뒤덮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윤핵관의 이익을 위하는 분들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갖다가 세로로 첫 글자만 따면 윤이 또는 윤이 위로 읽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준석의 경우에는요, 윤핵관과 중앙윤리위원회의 직격적인 비판은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윤리위가 바로 1일날 입장문을 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개국이 양도근육, 신군부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추가 징계를 촉구한 의총의 결의를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윤리위에 대해서요,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가 민심 위반을 초래하고 징계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여론조사에 보기로 윤리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는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대표 본인은 3등이고 1, 2등 한 분들을 징계하고 와라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또다시 글을 또 올려가지고 윤리위가 양두구이 같은 사자성어를 문제 삼는다면 윤리위가 대법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기관이 된다. 대법원보다 권위 있는 절제자를 두고 이런 매를 벌인다면 신군부 표현도 전혀 문제될 일도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준석이 올린 SNS 이러한 것들은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 직무 대행을 하고 있죠. 연쇄 가처분 신청한 이준석을 직격하고 법적 쟁송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일날 오전에요, 상임 전국에서 참석한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전국이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낸 것과 관련해서 당 대표를 역임한 분으로서 당이 위기고 비상 상황에 처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고 당 혼란을 수습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요, 수사기관의 범죄 의혹과 관련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성실하게 거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비대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요, 의원들의 의견을 고노성 청취해서 전국의 의결이 있은 직후에 발표하겠다. 그리고 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멀어졌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한 질문에 관해서는요, 웃으면서 답하지 않고 떠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런 이제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의 입장, 이거는 이준석의 자제를 촉구하는 건데,
별로 심통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준석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이준석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타겟으로 한 비판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지금 이제 이준석과 관련된 뉴스는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를 하겠는데요. 자, 이재명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소환 통보를 받고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혹을 다룬 기사를 줄줄이 공유하면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 강력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에 속도를 내는데 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아예 속도를 내지 않고 본인만 공격하느냐. 이거를 비판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의혹과 관련한 기사 3건을 트위터에 나란히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지난 1일 밤 10시 49분에는요, 트위터에 이재명과 전쟁 윤석열 라인 2명 쌍방울서 빠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고요. 그리고 2일 낮, 그러니까 어제죠. 12시 8분에는 경찰 허위 경력 거짓 해명 의혹 윤 대통령 부부 무혐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고, 그리고 어제 오후 4시 53분에는요. 윤처가 공직수사관 취임식 참석 특혜 의혹 공무원은 승진 이런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 지금 이제 대표는요. 어제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광주에서요. 먼지털이 타다가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 가지고 꼬투리 잡고 적절하지 않다. 오랜 시간을 경찰 검찰을 총동원해서 이재명을 잡아보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말꼬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이 정도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재명의 비판의 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워딩이 그렇게 뭐 세지 않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은 허위사실 유포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서 매우 엄중한 법 위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이 뒤늦게나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를요, 검찰에서 소환 통보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다. 그래서요, 지금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 박홍근 원내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그 다음에 서영교, 고민정, 박찬대, 장경태, 김남국, 이렇게, 빅 마우스들이요, 일제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을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어요. 당연히 검찰 비판은 뭐 기본이죠. 자, 그래서 조금만 이 비판의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소개한다면, 박홍근은 국정이 아니라 사정이 목적이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속내가 명백해졌다. 야당 대표를 상대로 맞을 때까지 때리겠다는 정치검찰의 두저직 잡기식 수사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 예. 그리고요, 정청래는요, 윤석열 정권은 참 나쁜 정권이다. 윤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 같다. 죄 없는 김대중을 잡아갔던 전두환이나 죄 없는 이재명을 잡아가겠다는 윤석열이나 뭐가 다르냐. 그리고 대장도 몸통 운운하며 특혜 운운하더니, 그리고 먼지털이 수사를 계속하더니 몸통의 꼬리도 잡지 못했고 수없이 털었던 먼지도 나오지 않으니 결국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야비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을 자행했다. 이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진보민주 개혁 진영에 대한 도발이다. 이 워딩 프레임은 아주 잘 그래요. 고민정 마찬가지입니다. 야당과의 협치, 입법 존중 이런 것 따위는 내팽개쳐진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검찰이 군사 작전하듯 기습적으로 정경심 교수를 이렇게 세웠던 그날 밤이 기억이 난다. 예. 그리고요, 이재명 소환일이 6일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여부 결과 발표가 예고된 날인데 왜 하필 같은 날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그리고 김남국 똑같은 흐름으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남국 같은 경우는요, 국민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예견된 정치보복 수사였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재명은 말이죠, 어제 이제 광주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을 검찰을 총동원해 이재명을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말꼬리 하나 잡은 것 같다. 우리 국민께서 맡긴 권력을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고 민생을 챙기고 위기를 극복하는 데 써야지 이렇게 먼지털이 하듯 털다가 안 되니까 엉뚱한 것을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비판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을 유죄를 받을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대선 비용으로 보전받은 434억 원을 전부 토해내야 된다. 이러한 법조계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런 돈만 팔아는 게 아니라 2027년도에 있게 되는 대통령 선거에 피선거권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요, 돈은 돈대로 그야말로 국고에 반납해야 되고, 또 제일 지금도 오늘 또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가 전 여야를 통틀어서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거의 뭐 한 두세 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자,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지금 앞서고 있는 이재명, 선거 출마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에 지금 민주당에서 434억 원을 토해낼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나. 예, 왜 그러냐면요, 선거법상 대선 비용은 정당이 반환하기 때문에 선관위가 민주당의 선거 비용 수백억 원을 모두 반환을 하고 요구할 수 있고, 민주당이 반환을 거부하면 정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이 광노현 교육감, 이원희 전 서울시 교육감 모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가지고요, 각각 35억, 31억 원을 반환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되는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선관위 반환 명령에 행정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우연 결정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그런데요, 2027년도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만, 왜냐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러면 국회의원 배지에는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국회의원 배지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내용이 대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조혜진과 윤상현 의원이 이재명의 이러한 전쟁입니다라는 문자와 관련해서요, 상당한 비판 입장문을 내놨는데, 우선 조혜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전쟁 문자 공개가 법치에 대한 선전포고나 아니면 당원과 지지자들에 대한 동원령이 아니길 바란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정치적 탄압이라는 야당의 표현은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대표의 범죄 행위에 실체나 근거가 없다면 왜 문재인 정권 때 무혐의 종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비판하고, 그렇게 못하고 검수한 바 국회의원, 그 다음에 당대표, 당원 개정 등 방탄화폐에 주력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 아니냐. 협의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검찰이 제공한 기회를 100%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요,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이 임명한 김명수 법원을 믿고 당당하게 그리고 법적으로 다퉈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을 끌고 들어가고 국정을 볼모 잡지 말라. 그게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최선의 양식이고 조토리다. 그러면서요, 정치는 정치고 법치는 법치다. 국익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수시로 통화할 정도로 격의 없어야 하지만 그것이 범죄 행위를 덮어주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가 우려해온 이재명 사법리스크에 민주당과 국회, 나라가 블랙홀처럼 빨려들어가 국정을 표로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란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오늘 이재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즉, 내용이다. 전쟁이다. 이런 문자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호들갑은 그만두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라. 그리고 민주당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인식이 고스란히 새어나오고 있다. 과거 문재인 정권이 대놓고 적폐청산을 공언하며 망나니 칼춤을 휘두를 때도 보수 인사들은 묵묵히 성실히 조사받고 진실을 밝혔다면서 이성적으로 사법기관에 대응을 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찰 소환 이전부터 방탄 출마, 방탄 금배지, 방탄 당원 개정, 방탄 당대표 등 3중 4중의 방탄 무장을 하고도 검찰에 소환하자 먼지 털도 안 되니 꼴뚜리 잡는다라는 조롱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다.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애당초 검찰의 수사를 진실과 정의를 규명하는 절차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정치적 탄압을 위해 이용했던 자신들의 행태를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말 그대로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요, 지금 이제 조선일보하고 TV조선에서 맨 먼저 단독 보도를 하고, 그거를 받아서 여타 언론에서도 지금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허위사실로 묶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현동 사건입니다. 백현동 압박받았다. 직무유기다.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이것이 이제 허위사실로 이번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이러는 가운데 말이죠. 이 박정아 국민의위원이 국토부 같은 공문을 공개했는데, 이 공문 보면 절대로 국토부가 압박을 한 게 아니라 그건 성남시가 알아서 하라, 적의 판단하라 내용의 문서를 갖다가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 11월 7일 성남시가 국토부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말이죠. 국토교통부의 협조 요청 문서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3항 내지는 제6항에 의한 국토부 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서는요, 상위 계획에 저촉됨에도 한국식품연구원의 요청 사항대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간지도 함께 질의했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요, 이 국토부 회신 공문을 보면 가항에서 혁신도시법 43조 3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명시했고, 나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와 시, 군 기본계획은 도시의 장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계획이기 때문에 귀시에서 적의 판단하라, 이렇게 국토부가 보냈어요. 그리고 국토부는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을 이 혁신도시 이 관련법, 즉 혁특보법상 강제성을 가지고 협조 요청한 것이 아니다.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는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이 가능하다. 이러한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요, 꼬투리를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검찰 이런 데서 잡는 게 아니라 꼬투리를 이재명이가 잡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혼란이 없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박정아 의원은요,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여기에는 근데 용도 변경을 4단계로 올리는 데는 바로 김인석 성남시장 선대본부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왜냐면요, 이 아시아 디벨로퍼의 이 김인섭 씨가 이 이사진으로 들어가면서 집중적으로 성남시를 로비를 하는 바람에 자연 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획뛰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특혜가 이루어졌다. 이것이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이걸 모를 리도 없고요. 이재명이가 이 백현동 개발 사건에서 불법 요소가 있으면은 당연히 시장이 결재하고 시장이 구두를 지시했던, 아니면 비밀리에 지시를 했던 간에, 또는 묵인을 했던 성남시장 산하에서 있었던 이 불법 행위, 반드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지원 원장이 말이죠,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원입니다. 여기서 나와가지고 상당히 뜨거운 얘기를 했어요. 뭐냐, 지금 본인이 법사위원일 때 조국 장관이 임명이 됐는데 소환조사도 안 하고 바로 기소해버리더라. 자, 그러면서 그때 청문회장에서 검찰도 최소한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할 거 아니냐. 왜 하필 오늘이냐. 그래서 이 소위 조국 전쟁이 어떻게 해서 발발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박지원 원장은 김현지 보좌관이 검찰의 소환 통보를 알리면서 전쟁입니다 라고 한 텔레그램 메시지를 언급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됐구나 싶고, 경제와 물가는 그럼 어디로 가느냐, 우리 국민은 어디로 가느냐, 참 암담할 뿐이다 라고 탄식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 화살이 날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여론 관리에 철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뭐 이 정도로만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접대를 주장한 김성진 씨는요, 구치소에서 국민의힘 옥중 입당을 신청했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인 난에는요, 이준석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신업 변호사가 본인의 페북을 통해서 입당 원서를 전부 공개하고 준석이가 그렇게 입당을 원한다니 하고 꼬리표 이렇게 달았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는 이준석의 소환도 그리고 이재명의 소환도 자꾸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냐. 매우 지금 위중한 이 엄숙한 순간에 지금 두 사람이 고립되어 있다. 또 더 고립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한번 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